자,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여기 3250포인트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린 건데, 코스피 지수가 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이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11만원 선까지는 11만 1000원, 2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현가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기대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극단적으로 하실 분들은,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8에서 12%라고 한다면 손절하고 하이닉스로 옮기면,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이 60일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도 이 윗갭 자리까지 메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메꿨을 때 여러분들은 앞전에는 손실이었겠지만 여기서 10% 먹었으니까 똔똔 복구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현금화를 다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새로 포트를 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 메꿨는데 여기 뚫고 여기 맞고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나는 현금 100%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위에 갭자리 살아있는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해도 되는 거고, 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다 하면 그때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세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평균 손실이 8에서 12%이신 분들은 우량전자 갭 있는 걸로 옮겨서 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탈출하는 거.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막 코스피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랑 막 삼성전자가 막 더 빠지는 거야. 막 하이닉스 9만원에도 갭 있잖아요. 막 하이닉스 9만원 가고 막 삼성전자 6만 4천원 가고 막, 아이고 나 죽어 한다라고 하면 어쩌죠? 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6만 3천원 9만원 막 8만원 가면 다른 종목이라고 올라갈까요? 다른 종목도 못 올라가요. 어차피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량주 위에 갭 있는 거는 내가 그래 까짓거 한 3년 버티자, 그래 그냥 모르겠다, 그냥 3년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그냥 나는 매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주는 배당금만 받으면서 은행 예금 넣었다라고 생각할란다. 그리고 저 갭자리 메꾸면 어차피 본전이니까 그래 저 갭자리만 보고 그냥 난 존버 모드로 갑니다. 저는 이제부터 배당 투자자입니다. 막말로 이렇게 해도 돼버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시장이 사실 121선 쉽게 깰 만한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걸 깼고, 이번 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뭐 파월 의장이 뭐 앞으로 더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 환율이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환차익 노리고 들어올 거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61선까지, 그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첫 번째는 말고 이 두 번째 정도 윗갭자리 하나 정도씩은 더 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그 반등을 노린 약간 우량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폭이 길어진다라는 가정을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지. 왜냐하면 국내 증시에 상승 모멘텀이 없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 단기적으로 터질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회사는 안 망할 것 같아, 재무적으로 문제 없는 종목들, 그리고 윗갭 자리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 봐야 몇 프로 안 올라요. 근데 약간 가벼운 종목들은 올라가면 막 15%, 20%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 치고 갈 때 그 종목으로 보합이나 약수익일 때 정리해서 다른 종목에 바로 또 추매하고 평단 낮추고 낙폭의 절반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인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이슈가 터질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윗갭 자리가 있고 이슈가 터질 만한 것들은 솔직히 대북주일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한미연합훈련이 8월 26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얘가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까지 쏜다? 금상첨화지. 그냥 설상가상이지. 여기에 그냥 시장도 안 좋은데 북한이 미사일까지 쏜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윗갭자리 안 한 티만 해도 지금 2개 만들어 놓은.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황이에요. 뒷거래량 만들어 놓고 지금 60일선 반등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짜 매력적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했지만 차트 보고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했죠. 어쨌든 그럼 이런 것들은, 이런 윗갭자리 2개 있는 것들은 맘만 먹으면 하루 만에 2개 다 클리어예요. 북한하고 통신망 연결됐다? 이거 뉴스 한 방만 가지고도 이 윗갭자리 2개 다 치고 갈 수 있거든요. 다만 8월 26일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있는 거 선택과 집중 손절해서 이쪽으로 넣으세요라고 섣부르게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아난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농도 위에 갭자리 2개예요. 뭐 거래량이 만약에 진짜 깡패처럼 실렸으면 제가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겠는데, 봐봐요. 이날 거래량들 터진 것들이 지금 시장 하락할 때 거래량들 보면은 거의 개미 눈곱이에요. 개미 눈곱 가지고 이만큼을 뺐는데 갭자리를 2개씩이나 만들면서 뺐기 때문에 대북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래로 더 빠져도 사실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적어도 이 첫 번째 갭자리는 거의 대부분 메꿀 거라고 봅니다.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는 메꿨을 거예요, 아마. 대하티아이는 메꿨죠. 그래도 대하티아이는 윗갭자리 하나 더 남아있고, 또 신원 같은 경우도 대북주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친구인데 얘도 윗갭자리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윗골이 크게 빼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 깡패처럼 터졌고 거래량 없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 갭자리들은 진짜 무조건 맬 거예요. 단기간에 메꿀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보다 더 아래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갭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메꿀 가능성이 높은 갭자리라고 판단되니까, 두 번째 방식은 이런 종목군의 비중을 내가 일부러 더 넣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평단가는 갭자리 아래가 형성이 되어 있겠지만 이 갭자리까지 갔을 때 제가 대북주의 비중을 20% 정도까지만 넣으라고 했는데 그걸 좀 초과해서 넣는 거지. 그렇게 해서 대북주에 얻은 수익 가지고 다른 종목을 쳐내면서 현금화시키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두 번째 아니에요. 물론 대북주로 잡아도 될 것 같고, 또 좋게 보는 게 녹십자 시리즈인데 얘네들도 사실 9월 13일쯤에 이제 그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가나 아티바나 지속적으로 호재를 띄운다라고 하면 8월 말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북주랑 되게 비슷한 시즌에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기대 수익률이 한 10% 되니까,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윗갭자리까지로 한다고 하면 기대 수익률, 아티바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 가지고, 그래도 얘네들은 우량주잖아. 적어도 실적이나 재무에 문제가 없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에이 존버 이렇게 해도 솔직히 큰 걱정은 안 되는 종목군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목에 좀 순간적으로 과비중 넣어서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방법, 이게 두 번째인데 이건 난이도가 되게 높고요. 내가 뭔가 더 살려고 하면 현금이 있어야 더 사지.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현금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금 많은 분들은 그 단타 좋아하셔서 당일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꽤 많이 남겨놓으시는 분 아니면 보통 지금 계좌에 있는 현금 비율이 한 5%에서 1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왠지 느낌이 그래요. 왠지 한 5에서 10% 정도만,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금 비중이 확 줄어든 상황이라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순간 과비중으로 확 넣어서 그냥 승부수를 띄운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번째 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하이브리드형이죠. 1번 방식과 2번 방식을 섞는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제가 장중에 다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오전장에. 결코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목소리로 들으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으니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위로 올려보시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북주라던가 어차피 이런 단기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은 다 갭자리 아래가 평단일 거예요. 거의 무조건적일 거예요. 갭자리 아래가 평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치하고, 그런 종류의 애들, 위에 갭자리가 살아있고 시장에 이슈가 살아있는 애들, 단기적으로 이슈가 터지거나 혹은 지속적 이슈가 있는데 위에 갭자리가 있는 친구들, 혹은 이런 거, 아니면 실적이 진짜 괜찮아서 3분기까지도 얘네들은 잘 나갈 것 같아. 기다리면 얘네들은 무조건 오를 것 같아. 이런 얘들은 냅둬요. 이런 얘들은 추매도 하지 말고 냅두고, 되게 애매한 것들 있죠. 이거 긴가 민가, 이게
이게 코로나 관련주인데 이게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언제 늘어날라나. 아유, 이게 또 이거 위에 갭자리도 없고 이건 뭐냐 이거는. 근데 이게 또 자율주행이 이게 자리가 좋아서 사긴 했는데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또 긴가민가한 것 같고 또 막 요렇게 좀 애매한 애들 있죠. 그런 애매한 종목군들은 그냥 잘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SK 하이닉스나 우량주 갭자리 시장지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보내버리면 아무래도 그런 종목이 손실이 10% 이내면 참 좋겠지만 최근 시장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종목들은 과비중은 아니겠지만 뭐 찔끔찔끔씩 있을 거예요. 막 100만원 사놨는데 50만원 사놨는데 마이너스 15%네. 100만원 사놨는데 마이너스 17%네 이거. 이거 30만원 사놓은 종목이 마이너스 25%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과비중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위에 갭자리가 있다거나 이렇게 진짜 길게 메인으로 삼는 종목군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숙제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끌고 왔던 그 찌꺼거기 종목들, 이제 그런 것들이 손실률 평균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하이닉스로 옮겨서 하이닉스를 갭자리를 먹는다 한들 걔네들의 손실을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되면 이제 그때 생긴 현금을 가지고 천천히 복구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세 번째 방식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집문서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방식이 제일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영상도 보고 링도 잘 따라왔으면 어느 정도 기간 수익은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수익을 어떻게 보면 일부만 뱉는 방식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번째 방식은. 그리고 일부만 뱉지만 시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이후로 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와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두 번째 갭자리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거기 메꿨을 때 늘어나는 현금 비중도 확실히 많아질 거고, 그러면 그 늘어난 현금 비중을 바탕으로 해서 8월 말에 이제 말까지 한면화 훈련이나 이런 걸로 눌린 대북 섹터나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윗갭자리 아래가 평단이겠지만 밑에서 그럼 거기다 더 비중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윗갭자리 치고 메꿨을 때 앞전에 내가 생긴 손실 이상으로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방식인데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방식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사실 방치해도 상관은 없어요. 종목들을 보면 사실 나 넷마블 보고도 깜짝 놀랐네. 뭐 거래량 엄청 많이 실리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우량주들 지금 이렇게 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지수가 회복하면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체스님 그냥 그러면 존버 할까요? 그냥 존버 해서 제가 어떻게든 그냥 기다려서 만약에 평단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존버를 하고 싶답니다. 저는 그냥 홀딩해서 기다릴래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현 가격보다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월봉상 코스피 월봉상 일단 1차적으로 만약에 여기까지 만약 진짜 최악의 상황, 솔직히 최악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최악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상황으로 여기까지 밀리면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티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그 가격 대비해서 막 20%, 15% 더 빠질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그날을 후회할 거예요. 그때 그냥 버티지 말걸. 팔고 차라리 지금 잡을걸. 이런 후회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다리면 본전 오면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최소한 비중이라도 좀 줄여서 아까 말한 식으로 제가 그 3번 방식 그거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3번 그 조건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1번. 시장지수 갭자리가 있다. 2번. 실적 짱짱. 얘는 3분기, 4분기 걱정 없다. 사실 체스님 3분기, 4분기가 걱정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겠지만, 역대 실적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나온 좀 우량한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랑 지속적 이슈. 지속적 이슈가 있다. 지속적 이슈는 시장에 계속 깔려있는 이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이슈가 있을 거고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시장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대북주, 얘는 양방향이긴 해요. 근데 북한하고 관계가 괜찮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 이런 말들 있죠. 상승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될 경우 더 이상 한국은 휴전 국가가 아니에요.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 심리,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에선 대북 관계 잘 됐을 때, 남북 관계 잘 됐을 때, 이럴 때는 이게 긍정적인 지속적 이슈가 될 거예요. 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속적 이슈는 미중 갈등이 있겠죠. 얘네들은 뭐가 됐든 터지기만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중 긴장감 완화? 긴장감 완화가 시장의 상승 재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등 재료는 될 수 있겠죠. 남북관계 잘됨, 이거는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 경우는 부정적인 효과의 지속적 이슈예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만에 하나 시장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꼽는다라고 하면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빠졌어요.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갈등이 생긴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돈을 또 풀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훨씬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또 환율 조작국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중국은 또 너 뭔 소리냐 이러면서 둘이 또 티격태격 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좀 뻥튀기 시키면 시장 지수 빠지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겠죠. 미중 갈등. 그럼 이제 미중 갈등에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시장 박살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시장 지수 갭자리, 두 번째는 실적이나 이런 거 잘 나오는 거, 세 번째는 지속적 이슈가 있는 종목, 또 네 번째는 단기 이슈가 예정된 종목. 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 말고, 자, 단기 이슈가 예정됐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8월 26일 날 예를 들어 실적이 실적은 이런 거 말고 8월 26일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잖아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북한하고 잘 될지 안 될지 이거를 확답할 수가 없죠.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온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8월 26일 날 그런 게 나와. 예를 들어 아기상어가 재판에서 재판 결과가 나온다. 혹은 누가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혹은 어떤 영화가 출시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시점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예들은 단기 이슈가 예정된 종목이 아니에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8월 26일 날 어떤 영화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그 영화가 나오면 그 재료는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박인 영화가 나온다. 이렇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단기 이슈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 단기 이슈가 예정된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8월 26일 한미연합훈련 끝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슈가 예정되어 있죠. 9월 13일 날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근데 합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런 식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재료는 있는 것들. 이제 그런 예들이 그 시점이 가까워 오면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되게 위아래로 급등락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8월 말까지 홀딩할 만한 건 이 네 가지에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가장 좋은 건 여기에 다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시장지수 갭자리도 있으면서 실적도 좋으면서 지속적 이슈도 있으면서 단기 이슈가 예정된 종목이면 베스트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하나라도 속해 있다라고 하면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홀딩은 가능할 것 같아요. 홀딩은 가능하되 섣부르게 추매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아니잖아요. 정치 테마주는 시장 지수 갭자리가 아니라 정치 인물 발언이나 이런 걸로 생긴 갭자리. 실적이 좋나요? 정치 테마가? 아닐걸요. 지속적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뭐 윤석열 관련주 했는데 윤석열이 대권 후보에 떨어지게 되면요. 만약에 떨어지면 죽음인 거잖아요. 그거는 끝장난. 윤석열 관련주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 시장 빠지는데 그 정도 악재까지 겹쳐지면 재기불능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여기에서 넣을 수는 없어요. 물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뭐 단기 이슈로서 묶어가지고 순간적인 급등이나 이런 걸 노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종목군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할 수도 있겠지. 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서 하세요.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홀딩 그래요. 해봐요. 하겠는데 이런 게 아닌 종목군들을 체스님 기다리면 언젠가 오겠죠 하고 홀딩하다가 여 밑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정신줄 반쯤 놓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람이 추매할 돈도 없잖아 이제. 그럼 이제 월급을 받아서 혹은 적금을 깨서 추매해야 돼. 이런 생각에 이제 머리가 지배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여윳돈마저 주식에 싹싹 긁어 넣습니다. 막. 그때 체스가 말했어.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2,800이 진짜 끔찍한 상황이라고. 근데 그 상승폭의 절반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상승폭을 다 반납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상승폭 갔다가 나는 뭐 이렇게 그래 여기서부터 상승했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상승했다고 칩시다. 두 개 음봉 줬으니까. 그래서 이때도 500포인트부터 1100포인트까지 1050포인트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줘서 이젠 당연히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상승폭을 다 반납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절반의 법칙이 절반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아니에요. 이때도 급격한 상승폭에 절반에서 지지받는가 하더니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상승폭 절반까지만 조정을 주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끔찍한 상황은 상승폭 그것도 심지어 여기서부터 잡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잡지도 않았어. 이 상승폭의 절반이 여긴 거지. 이 자리 지지 못하고 막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코로나는 잡히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국제 원유의 수요는 떨어져 간다. 유가 수요는 떨어져 가는데 중동에서 아프간, 탈레반이 중동에 막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원유 생산마저도 어려운데 유가도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다. 공급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국제 유가가 빠졌다. 자, 그러면서 오일머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미국 경제,
막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미국 셰일가스 큰일 났다. 미국 막 원유에 투자한 사람들 막 돈 망했다. 막 이런 뉴스 극단적으로 막 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듣다 보니까 가능한 시나리오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자 그러면 얘가 이 상승폭 다 반납하면 이 절반에서 여러분들이 적금 깨고 월급 받아서 넣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가면은 그때는 뭐랄까 이제 신용융자 쓸까? 대출 받아서 주식하겠지? 대출 받아서 주식하는데 이자 못 갚고 반대매매 나오다가 깡통을 찬다. 요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겁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어쩌다 여기까지 말이 나왔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한 이거는 좀 오늘 세 번째 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세 번째 방식 있죠? 하이브리드형. 그걸로라도 조금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마냥 홀딩하거나 여기에 속하지도 않는 종목인데 그냥 나 현금 생겼다고 지금 기회 같아. 현금 생겼어. 몰라 지금 이거 손실 큰 거 여기다 살래 그냥. 뭐 재무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시장지수 갭이고 뭐고 뭐 지속적 이슈 뭐 단기 이슈 예정 이건 모르겠고 지금 나 이 종목 손실이 마이너스 17%거든. 나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나 지금 적금 깨가지고 이거 추매할래.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매수 버튼 막 신나게 추매 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시작한 순간을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후회하게 됐는데 또 탈출은 못해서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방식은 확실히 안정적이야. 막말로 첫 번째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시장이 이렇게 빠지든 저렇게 빠지든 이렇게 빠지든 그냥 그 한 종목만 계속 사면 돼요. 어차피 그 우량주는 망하지 않을 거거든. 이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증시 망한다라는 생각으로 배당이나 받을란다. 어차피 돈 엄청 잘 버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1년 2년 버티면 그 갭자리 가는 순간 아래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서 모았을 테니까 수익금이 커진 상태에서 배당과 수익금을 동시에 챙기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진짜 최악으로 갔을 땐 투자 기간이 막 몇 년 이렇게 길어질 수는 있겠지. 내가 주식을 하는 건가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재미없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정성은 가장 높은 방식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1번을 하라고 하면은 이 성향이 잘 맞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안 맞는 분들한테는 내가 그때 그거를 왜 사가지고 그때 내가 저거를 들고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 이거 더럽게 안 가네 막 이러면서 뇌동매매해서 결국 박살날 수 있거든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